상궁도 몰랐던 은밀한 정사, 왕의 도움으로 궁을 나간 그녀. 탕평책을 내세우며 서슬퍼런 개혁을 이끌었던 군주 영조. 철저한 자기관리와 엄격함으로 신하들을 떨게 만들었던 그가 일개 궁녀에게 품었던 뜨거운 욕망의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조 상궁의 눈을 피해 밤마다 이어졌던 은밀한 만남, 그리고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녀의 행방. 오늘 영조실록의 행간에 숨겨진 이름 없는 궁녀 한씨와 군왕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그녀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책더미 속에서 발견한 뜻밖의 위안. 깊은 밤 경복궁 후원의 가장 외진 곳에 자리한 지복제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낮 동안의 소란과 경무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오직 서늘한 밤 공기만이 서책의 묵은 향기를 실어 나를 뿐이었다. 용상의 주인 이금은 골룡포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시름을 안고 이곳을 찾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소와 정적들의 날 선공방,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권례의 암투는 지천명의 나이를 넘어선 군주의 심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잠시라도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피난처처럼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 왕실의 서고였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희미하게 비추는 서고 안, 그는 마치 망령처럼 서가 사이를 거닐었다. 수만 권의 책이 제왕의 고독을 위로해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현실의 소음은 잠재워 주었다. 그때였다. 저쪽 구석 가장 빛이 닿지 않는 서가 뒤편에서 작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자객인가? 순간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지만 이내 그 소리가 무언가를 정돈하는 차분한 손길임을 알아차렸다. 영조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앳되어 보이는 한 궁녀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흐트러진 서책들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다. 다른 궁녀들처럼 화려한 치장도 곁에 석인 몸짓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마치 구도자처럼 자신의 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먼지 쌓인 책 등을 쓸어내고 달아빠진 표지를 매만지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정적인 그림과 같았다. 얼마나 지켜보았을까. 궁녀가 서가 가장 높은 곳에 책을 꽂으려 까치발을 들었을 때 발을 헛디뎌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뒤로 기울어지는 찰나, 그림자 속에 있던 영조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았다. 궁녀의 작고 부드러운 몸이 그의 단단한 흉갑에 폭 안겨왔다. 놀란 궁녀의 눈이 보름달처럼 커졌다. 달빛과 촛불에 드러난 왕의 얼굴.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전전아.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가 몸을 빼려 했지만 영조는 팔에 힘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그윽한 눈으로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맑은 눈빛.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향과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몇 해 동안 잊고 지냈던 사내로서의 감각을 아득하게 깨우고 있었다. 이 밤중에 어찌 혼자 있는 것이냐? 질책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낮에 미처 다하지 못한 정리를. 궁녀는 말을 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영조는 그제야 그녀의 허리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정리하던 책더미로 시선을 돌렸다. 요순시대의 치세를 논한 책들이로구나. 내가 읽으려 한 것이냐 아니면 그저 정리만 하는 것이냐. 소임은 정리요나 감히 몇 구절을 훔쳐 읽었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다. 영조는 흥미로운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죽이라니. 과인의 책을 읽은 것이 죄가 될 순 없지. 무엇을 읽었느냐? 잠시 망설이던 궁녀는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성군께서는 아랫사람의 작은 충심도 귀히 여기시나 그 충심이 간신배의 모함으로 흐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낮 동안의 조정회의를 옆에서 지켜본 듯 영조의 답답한 속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었다. 그는 순간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늘 아첨과 욕망으로 가득 찬 눈빛들만 마주하던 그에게
촛불 아래에서 마주한 이 궁녀의 맑은 눈빛과 당찬 대답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궁녀의 이름을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한씨 성을 가진 미천한 궁녀이옵니다. 그날 밤 영조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던 한 궁녀의 깊고 맑은 눈동자를 보았다. 그 눈동자는 어떤 정치적 야심도 탐욕도 없이 그저 사람 이금을 비추고 있었다. 지적 호기심이 어느덧 연모의 감정으로 첫 만남 이후 영조의 발걸음은 밤마다 지복제를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국정의 번뇌를 잊기 위함이라 스스로를 기만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다. 서고의 희미한 촛불 아래 묵묵히 책을 정리하는 한씨의 그림자를 찾는 것이 어느새 그의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다. 한씨 역시 왕의 잦은 행차를 의식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송구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지만 영조가 정치나 권력 대신 서책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지막이 건네오자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군주가 아닌 학문을 사랑하는 지아비의 모습이었다. 그 밤도 영조는 어김없이 지복제를 찾았다. 그는 한씨에게 맹자의 한 구절을 물었다. 역성혁명은 정당한가? 내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신하에게도 쉽게 던질 수 없는 위험한 질문이었다. 한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하늘의 뜻은 백성의 마음에 있사옵니다. 백성이 등 돌린 군주는 이미 군주라 할 수 없으니 어찌 하늘이 그를 지키겠나이까. 틀에 박힌 유학경전의 해설이 아니었다. 자신의 언어로 풀어낸 소신 있는 대답이었다. 영조는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낭낭하게 울리는 목소리, 이치를 꿰뚫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궁녀가 아니었다. 좁디좁은 궁궐에 갇혀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빛나는 영혼을 가진 한 명의 여인이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도 심리적 거리도 점차 허물어졌다. 함께 책을 넘기다 손등이 스치기라도 하면 마치 온몸에 전율이 이는 듯 아찔했다. 영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품은 감정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나 연민이 아님을. 그것은 사내로서 느끼는 원초적인 갈증, 소유하고 싶다는 뜨거운 욕망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달이 밝았다.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달빛이 서고 안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영조는 읽던 책을 내려놓고 촛불 너머로 보이는 한씨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달빛을 머금은 하얀 피부 오똑한 콧날, 그리고 굳게 다물려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처로운 붉은 입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왕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한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영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고스란히 느껴졌다. 무섭습니다, 전하. 무엇이 말이냐? 전하의 눈빛이 소첩을 벨 듯 날카로우십니다. 영조는 피식 웃었다. 베는 것이 아니라 삼키고 싶은 것이다. 이 작은 여인의 모든 것을.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는 그녀의 반응이 오히려 그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 너는 이 궁궐이 답답하지 않으냐? 궁녀의 삶은 본디 그러한 것을요. 허나 너의 그릇은 이곳에 담기기엔 너무나 크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붉은 입술을 부드럽게 쓸었다. 부드럽고 말캉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한씨는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하늘 같은 지존의 손길, 그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그 안에 담긴 뜨거운 사내의 열기 앞에서 그녀는 속수무책이었다. 영조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접촉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그의 입술을 받아들이는 순간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그는 더욱 깊숙이 더욱 지묘하게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한씨의 여린 몸이 가늘게 떨렸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입술, 그 격렬하고도 달콤한 감각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단단한 어깨를 붙잡았다. 서가의 그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묵은 책 향기와 그녀의 은은한 난향, 그리고 서로의 타액이 뒤섞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야릇한 향기를 만들어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욕망과 두려움,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시선이었다.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그날 밤 지복제의 입맞춤은 단순한 정욕의 해소가 아니었다. 깊어지는 밤, 깊어지는 관계. 지복제에서의 입맞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깊어졌다. 낮 동안 영조는 근엄한 군주로, 한씨는 이름 없는 궁녀로 각자의 자리를 지켰지만 해가 지고 인적이 끊기면 그들은 서로를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이제 만남의 장소는 더 이상 서고에 국한되지 않았다. 영조는 자신의 처소인 경희궁 회상전이나 후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정자로 그녀를 은밀히 불러들였다. 상궁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장 믿을 수 있는 내관 하나만이 그 비밀스러운 밤의 연락책이 되었다. 그날 밤 약속 장소는 연못가에 외따로 서 있는 관람정이었다. 휘영청 밝은 달이 수면 위로 부서져 내리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먼저 도착한 영조는 난간에 기댄 채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왕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여인을 품었지만 이렇게까지 가슴이 떨리고 애가 탔던 적은 없었다. 그녀는 단순한 하룻밤의 유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의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한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혹여나 누가 볼세라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영조를 발견하자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피가 뜨거워지는 듯했다. 영조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을 나가채듯 잡고 정자 안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이제 이 작은 공간은 온전히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다. 영조는 다짜고짜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이고는 거칠게 입을 맞췄다. 이성이 끼어들 틈도 없이 본능이 이끄는 대로였다. 보고 싶었다. 하루 종일 그녀 생각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씨 역시 그의 격렬한 입맞춤에 순순히 응했다. 그의 품에 안길 때만이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숨막히는 입맞춤이 한참 동안 이어졌다. 서로의 옷고름을 풀어헤치는 손길은 조급하면서도 능숙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와 얇은 속적 삼 너머로 드러난 그녀의 새하얀 어깨를 비췄다. 영조는 신음하며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매끄러운 살결에서 풍기는 은은한 체향이 그의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는 마치 짐승처럼 그녀의 목덜미와 쇄골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아전하, 한씨의 입에서 교성이 터져 나왔다. 수치스러움보다 더 큰 쾌감이 온몸을 지배했다. 영조는 그녀를 안아올려 정자 중앙에 깔린 돗자리 위로 눕혔다. 그리고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속꽃마저 거칠게 벗겨내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드러낸 그녀의 몸은 달빛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백옥과도 같았다. 영조는 잠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넛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 그녀의 몸 구석구석에 자신의 흔적을 새기기 시작했다. 그의 뜨거운 혀가 붕긋한 젖가슴을 지나 잘록한 허리를 쓸어내리고 마침내 가장 은밀한 곳에 다다랐을 때 한씨는 허리를 비틀며 애원하듯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전하 제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영조는 자신의 것을 꺼내들고 단숨에 그녀에게 파고들었다. 비단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몸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정자 안은 이내 질펀한 살 부딪히는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심장 소리와 온몸으로 느껴지는 황홀한 감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한참 동안 격렬한 움직임이 이어진 후 영조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며 절정에 다다랐다. 한씨 역시 온몸을 경련하듯 떨며 그의 품에 축 늘어졌다. 땀으로 젖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남녀의 나른하고도 충만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영조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매일 밤 너를 안고 싶구나. 한 씨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더욱 깊이 묻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내일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의 품속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다. 피어나는 의심, 다가오는 위기. 궁궐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밝아왔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위험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왕의 잦은 행차와 평소와는 다른 들뜬 표정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내전의 실세, 제조상궁 조씨였다. 수십 년간 궁궐의 생리를 온몸으로 체득한 그녀에게 왕의 미세한 변화는 곧 권력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징조와도 같았다. 조상궁은 왕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은밀히 자신의 귀와 눈을 풀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상이 지복제의 이름 없는 궁녀 한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조상궁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감히 미천한 궁녀 따위가 용상에 교태를 부려 국왕의 심신을 흐리고 내전의 기강을 어지럽힌단 말인가. 이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새로운 후궁이라도 책봉되는 날에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권력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한 씨를 직접 꺾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조상궁은 세답방으로 향했다. 왕의 의복을 관리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녀는 세답방 나인들을 모두 물리고는 갓 세탁을 마친 영조의 속곳을 직접 살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여인의 흔적. 그리고 그 속곳에서 풍기는 아주 옅은 난향. 조상궁은 그 향기를 기억했다. 얼마 전 한 씨의 처소를 불시에 점검했을 때 그녀의 옷가지에서 나던 바로 그 향이었다. 확신을 얻은 조상궁은 그 길로 한 씨를 자신의 처소로 호출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불려온 한 씨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하게 자신을 노려보는 조상궁의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조상궁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요즘 내 얼굴에 봄꽃이 핀 듯 화사하구나. 혹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그 말은 칭찬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한 씨의 심장을 겨눴다.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십니다, 마마님. 내 눈이 틀렸을 리가 없지. 사내의 정을 흠뻑 받은 여인의 얼굴이다. 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조상궁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결정타를 날렸다. 왕의 침소에 드는 것은 내전의 허락을 받은 후궁들의 몫이다. 허나 너는 그 절차를 무시하고 밤마다 탕약을 올리더구나. 그것이 단순한 탕약이었겠느냐? 아니면 내년의 몸뚱이였겠느냐?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한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죽여주시옵소서, 마마님. 조상궁은 차갑게 웃었다. 죽고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허나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거라. 궁녀의 몸은 전하의 것이기 이전에 이 궁의 것이다. 궁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조상궁은 한 씨를 직접 벌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이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한 씨는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도 같았다. 숨 쉬는 것조차 감시당하는 듯한 압박감에 피가 마르는 듯했다. 그날 밤 영조는 또다시 관란정에서 한 씨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대신 약속 장소에 나타난 것은 영조의 최측근 내관이었다. 그는 조상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과 한 씨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했다. 영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여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과 감히 왕의 일에 개입하려 드는 조상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미래는 한동안 중단되었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었다. 며칠 뒤 영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몰래 한 씨의 처소로 향했다. 다른 궁녀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방문을 열었을 때
한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그녀의 모습에 영조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한 씨는 그의 품에 안겨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애틋하고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몸을 짓누르고 거친 숨을 삼키며 나누는 정사는 마치 세상의 끝에서 추는 마지막 춤과도 같았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들은 서로의 몸 구석구석을 기억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얽혔다. 지켜줄 것인가, 버릴 것인가. 조상궁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이제 한 씨에게 일부러 가장 고되고 굳은 일을 맡기거나 사소한 트집을 잡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그 모든 것은 한 씨 스스로 궁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하지만 한 씨는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언젠가 다시 영조의 곁에 설 수 있다는 희망, 그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조상궁은 그보다 훨씬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한 씨를 무너뜨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바로 회임이라는 의심이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영조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당장이라도 조상궁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한 씨와의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영조는 정치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그날 밤 영조는 무거운 심정으로 자신의 최측근인 도승지를 불렀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왕의 고백을 들은 도승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전하,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궁녀를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하의 용상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도승지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한낱 궁녀 하나 때문에 국왕이 정치적 위기에 처하는 것을 신하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영조는 괴로웠다. 천하를 손에 쥔 군주였지만 정작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켜줄 힘이 없었다. 그는 밤새 고뇌했다. 그녀를 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를 이 궁궐에서 자신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 다음 날 밤 영조는 마지막으로 한 씨를 불렀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한 경계를 뚫고 그의 처소에 도착한 한 씨는 영조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이 아닌 깊은 절망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영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침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는 마치 마지막 의식을 치르듯 그녀의 옷을 하나하나 벗겨내렸다. 한 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날 밤의 정사는 이전과는 달랐다. 욕망의 뜨거움보다는 슬픔의 깊이가 더했다. 서로의 몸을 탐하는 행위는 사랑의 확인이자 곧 닥쳐올 이별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몸짓을, 숨결 하나하나까지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서로에게 매달렸다. 영조는 그녀의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를 원망하거라. 한 씨는 그의 뺨을 감싸며 대답했다. 은혜에 감사드릴 뿐 어찌 원망하겠사옵니까?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그들은 동이 틀 때까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별의 시간이 찾아왔다. 영조는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작은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다. 궁을 나가거든 다시는 한양 땅을 밟지 마라. 그리고 과인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거라. 차마 입 밖으로 내뱉기 힘든 말이었다. 한 씨는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고는 마지막으로 영조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천하의 군주 영조는 어린아이처럼 소리 죽여 오열했다.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궁 밖으로 죽음의 문턱으로 내모는 심정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이제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출궁. 새벽이 밝아올 무렵 궁궐이 발칵 뒤집혔다. 지복제 소속의 궁녀 한 씨가 자신의 처소에서
피를 토하고 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때마침 돌고 있던 회임설과 맞물려 그녀가 죄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보고를 받은 조상궁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눈의 가시를 제거한 셈이었다. 하지만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한씨의 처소로 간 내의원 의관은 고개를 갸웃했다. 시신의 상태가 어딘가 이상했다. 급히 독살이나 자결을 한 시신에서 보이는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마치 오랜 지병을 앓다 조용히 숨을 거둔 사람 같았다. 게다가 전염병의 우려가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시신을 확인하는 절차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왕의 최측근 내관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했고 시신은 그 어떤 궁인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채 서둘러 관에 넣어져 궁 밖으로 실려 나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되었다. 궁녀 한씨의 죽음은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궁녀의 비참한 최후로 급하게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제조상궁 조씨 역시 갑작스러운 병을 이유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궁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각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은 영조가 꾸민 일이었다. 그는 도승지 및 최측근들과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한씨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궁궐에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그들은 미리 전염병으로 죽은 외부 여인의 시신을 몰래 들여와 한씨의 시신과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조상궁에게는 그녀가 어의를 매수하여 왕씨를 기만하려 한 죄를 물어 조용히 내쫓아 버린 것이다. 이 모든 위험한 계획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여인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한 군주의 처절한 의지가 있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재위 기간을 누린 왕이 되었다. 그의 치세 동안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성군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위대한 군주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노세한 왕은 홀로 지복제를 찾았다. 그리고는 낡은 서가 한편에 꽂힌 손때 묻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젊은 날 그녀와 함께 읽었던 바로 그 책이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녀의 난양이 코끝을 스치는 것만 같았다. 그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맑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그녀, 자신의 품에 안겨 뜨거운 숨을 내뱉던 그녀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보고 싶구나. 텅 빈 서고에 늙은 왕의 나지막한 독백만이 메아리쳤다. 같은 시각 한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남쪽의 어느 작은 초가집. 한 중년의 여인이 마당에 나와 고요히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곱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지만 맑은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의 곁에는 다정한 남편과 토끼 같은 아이들이 함께였다. 궁을 나온 뒤 그녀는 영조가 마련해 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그녀는 가끔씩 북쪽의 궁궐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부디 자신 때문에 성군의 길에 오점이 남지 않기를. 부디 만수무강하여 태평성대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들의 사랑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서로의 삶을 구원했다. 영조는 그녀를 통해 잠시나마 왕의 고독을 잊고 한 남자로서 행복할 수 있었고 한씨는 그 덕분에 궁녀의 굴레를 벗어나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얻었다. 영조실록에는 그저 병으로 죽은 궁녀 한씨라는 단 한 줄의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기에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던 군주와 가장 낮은 곳에 있었기에 사랑해서는 안 되었던 궁녀. 영조와 한씨의 이야기는 비록 실록의 한 줄에 감춰진 야사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랑과 당신의 모든 것인 자리를 맞바꿔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궁궐비사가 들려드린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정한 아버지 선조와 야심 많은 아들 광해군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거래를 해야만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광해군과 숙의 정씨 무관 출신 후궁의 야망, 그 밤의 거래.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